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EBS 수능 특강 수학원 제 두 번째 파트 레벨 3를 풀어볼 겁니다. 두 번째 강의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니까 당연히 그래프의 개형이나 그래프들이 갖는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이 있어요. 언제냐면 절대값이 들어왔을 때, 지수 함수도 평행이동해서 절대값, 그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간 부분이 접혀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레벨 3에서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해서 학습하는데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는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실수 A에 대하여 fx를 이렇게 정의했다 라고 할 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수함수야, 지수함수. 지수가 x인 지수함수입니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어. 그러면 지수함수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 두 가지지.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와 1보다 작을 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주어진 함수인 밑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어떤 애냐면, 얘는 a 플러스 얼마니? 절반의 제곱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이렇게 생긴 값이야. 그러니까 A가 어떤 값이 오든지 간에 이 값은 항상 4분의 3보다 큰 값을 가지니까 이때 이 값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가로축을 A라고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좌표가 4분의 3, 세로축이 4분의 3이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이때 A가 0일 때 값이 1이니까 이 지점의 값이 1이 되고 얘와 대칭적으로 이 지점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겠죠. 간격이 동일하니까.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갖는 거야. 그럼 잘 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잖아. 뭐라고 판단해 볼 수 있냐면 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는 이 값 전체는 항상 4분의 3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언제야?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단 A는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 지점에, 즉 A가 0일 때 이 값 1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그래프에서 여기가 이렇게 빵 뚫려 있어야 되고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지점에도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잖아. 언제?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는 이 값이 요 사이에 있을 때 라고 하면 이때 A의 값은 어떻게 될까? 얘가 요 사이에 있을 때, 즉 4분의 3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할게.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니까 얘가 1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해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은 범위에 있으면, 0보다 작은 범위에 있으면 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주어진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까요?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 그래프가 감소하는 그래프,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게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값이 요 위쪽에 있을 때, 즉 다시 말해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1보다 클 때, 다시 말해서 이때 a의 범위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가 1보다 큰 범위에 있으면 지수의 밑이 1보다 크니까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증가하는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로 이렇게 생겼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x가 0일 때 이 지점의 값들은 전부 1이니까 1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x가 되는 거죠. 이 두 그게 바로 뭐냐면 fx의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즉 뭐라고?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래프, 그때의 a의 범위가 되는 것이고요. 밑이 1보다 클 때의 그래프는 증가함수인데 그때 밑 a의 값의 범위는 이런 범위에 있다라는 거야.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됐다면 주어진 보기에서의 그래프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기억, y는 fx의 점근선은 직선 y는 0이다. 야, 이쪽으로 와서 봅시다.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던 점근선은 x축, 즉 y는 0이니까 항상 성립하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봅시다. A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면 F1은 1보다 작다. 자, A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 F1 어디야? X가 1일 때 Y 값입니다. 여기죠? 여기죠. 그죠? 1보다 커 작어? 작지.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도 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D급 보자. F-1이 1보다 작으면 A는 0보다 크냐? 자, F-1이 1보다 작은 경우, 이 그래프의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당연히 1보다 크니까 D급의 경우가 아니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경우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1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때 A 값은 뭐라고 정의되어 있니? 양수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는 양수일 수도 있지. 1보다 크니까. 근데 반대로 음수여도 되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도 존재하니까 디귿은 항상 옳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문제는 fx라는 어떤 지수 함수의 형태가 밑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인 항상 0보다 큰 어떤 2차 함수의 형태를 주고 그 a의 값의 범위에 따라 두 개의 그래프가 나뉘어진다. 이 두 개를 판단하실 수 있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림을 크게 하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작은데 교재 같이 보면서 봅시다. 그림과 같이 두 곡선 y는 2분의 1의 x제곱하고 그 다음 y는 절대값 2의 2-x-2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옳은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 이제 첫 번째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 자, 얘가 바로 뭐냐면 y는 2분의 1의 x의 제곱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대. 그렇죠? 그럼 이 점의 좌표 이 점은 지수함수니까 당연히 1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절대값 2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자, 이렇게 해서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접혀서 올라간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이때 이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x 좌표를 요 점을 x1이라고 하고 요 점을 x2라고 이렇게 정의한 것이고 그때 대응하는 y 좌표를 여기를 y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를 지금 y2라고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일단 이 그래프 보면 자, 이 그래프 있지? 요 그래프. 이 그래프는 왜 여기서 꺾여 있습니까? 이 y는 절대값 2의 2-x-2라는 이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내려갔던 게 이제 올라온 거잖아. 그럼 이제 y가 0일 때 x 값을 찾는 건데 그냥 이거에서 이걸 뺐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지금 얘가 2 빼기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지수 x가 얼마면 돼?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의 x 좌표가 1이다 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어.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이제 봐봐. 기억. x1, 1, x2 순서의 크기를 갖느냐? x1, 1, x2 순서를 가지니까 기억은 당연히 참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제 니은부터 봐봐. y2가 2분의 1보다 크냐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이 y2라는 값이 2분의 1보다 크냐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y는 절대값 2의 2-x-2라는 그래프는 이 x = 1을 기준으로 좌우의 식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쪽의 식은 y는 뭐가 되니? 원래 식인 2의 2-x-2 이런 식인 거고 얘는 원래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그죠? 얘가 절대값 때문에 올랐으니까 이 부분은 y는 -2의 2-x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이때 y2라는 값은 어떤 그래프냐면 얘하고 이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의 좌표, y 좌표가 y2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 가죠? 그럼 이 y2라는 녀석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보냐면 이거는 사실은 직접 계산을 해보는데 이걸 이용해 보면 되죠. 이 지점의 x 좌표가 얼마입니까? 이 지점의 x 좌표가 얼마야? 1이지. 그러면 x가 1일 때 대응하는 이 지점
요 지점이 바로 뭐냐면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여기가 요 지점이 바로 얼마냐면 2분의 1인 지점인 거야. 요 지점이. 그렇죠? 그러면 그림상으로 이미 2분의 1보다 y2가 어떻게 돼? 작다라고 설명을 한 거지.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y2보다 2분의 1이 크고 그 다음 y1이 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런 관계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교점을 계산하고 그들의 대소를 설명해야 되는 건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림 자체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고 그림상에서도 충분히 x가 1일 때 이런 대소관계, 특히 이 함수가 감소 함수니까 x가 클수록 그에 대응하는 y 값은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직접 계산하지 말고 그림상에서 요 x가 1일 때 값을 이용하여 대소관계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야. 디귿 x1이 2분의 1보다 크냐라고 얘기한 거야. 요 점이 2분의 1보다 클까요? 라고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우린 이제 이렇게 설명하자고. x1이라는 좌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그래프 y는 2의 2-x-2라는 그래프와 y는 2분의 1 x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x1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둘의 연립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겠지. 여기다가 x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과 여기다 x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서로 같으니까 식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2의 2-x1-2는 2분의 1의 x제곱, 2의 -x1제곱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이 값을 한번 찾아보자고. 얘를 지수로 정리하면 4 곱하기 2의 -x1 이렇게 되고 얘가 넘어오면 -2 곱하기 -x1제곱은 2 이렇게 정리되니까 자 봅시다. 2의 -x1은 3분의 2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 보기 편하게 2분의 1의 x1 제곱이 3분의 2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 야, 얘들아,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뭐냐면 얘가 이거랑 같다는 사실에서의 x1의 값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아니고 x1이라는 애가 2분의 1보다 큰지만을 보는 거야. 근데 이제 봐. 얘가 밑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설명해 보자고. 2분의 1의 2분의 1 제곱이라는 녀석을 써봅시다. 밑을 같게 만들어서. 그럼 이제 이때 얘는 이거랑 같으면 지금 얘와 얘 중에서 누가 그 값이 더 크냐라는 대소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야. 이게 클까요? 이게 클까요? 라는 것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크면 x1이 2분의 1보다 큰 거고 얘가 작으면 이 값이 더 크다는 거니까 반대로 지수는 더 작게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와 2분의 1의 2분의 1제곱을 간접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3분의 2와 2분의 1제곱. 자, 3분의 2라는 애가 있고 2분의 1의 2분의 1제곱은 뭡니까?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야. 분모가 다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제곱하면 얼마야? 이거 제곱했을 때도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지.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해봅시다. 그럼 누가 크죠? 9분의 4고요. 그죠? 9분의 4고. 얘는 얼마지? 2분의 1입니다. 누가 크죠? 누가 커요? 9분의 4,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커? 이 값이 크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1의 x1제곱하고 2분의 1의 2분의 1제곱 중에서 누가 크다고? 얘가 크다고. 그러면 결론은 뭐가 돼? x1이 크다. x1하고 2분의 1 중에서 누가 크다? x1이 크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참이 된다. 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지금 지금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이 부분을 잘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2분의 1의 x1제곱이 3분의 2와 같다라고 하면 x1은 로그 2분의 1의 3분의 2 이렇게 로그로 또 추정이 돼야 돼. 그럼 계산이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2분의 1보다 크냐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반대로 2분의 1인 밑이 2분의 1은 어떤 임의의 지수값, 지수가 2분의 1인 걸 놓고 얘와 얘 사이의 대소 관계를 비교해 보시면
디귿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이 되고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을 자연수라고 얘기했어요. 자, 직선 y는 t와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PQ라 하고 Q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로그 3의 X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림을 그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보자고. 자, Y는 T라는 직선과 얘네들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PQ라고 했습니다. 그럼 P의 좌표는 뭐가 될까? Y는 T잖아. 그쵸? 자, P의 좌표는 얘랑 만나는 거니까 Y가 T일 때 X 값이 얼마야? 3의 T제곱. 그러니까 P의 좌표는 3의 T제곱, Q.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자, 그럼 Q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돼? 여전히 Y는 T인 거고. 자, 여기에다 만나는 거니까 Y가 T일 때잖아. 그럼 어떻게 되지? 3의 T제곱 플러스 N. 그래서 X는 3의 T제곱 플러스 N이다. T. 이게 바로 점 Q의 좌표가 됩니다. 이해 가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Q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 자, X축의 수직인 직선 얼마야? X는 얼마인 직선? 누구? X는 3t 플러스 n인 직선이 여기서 선생님 써볼게. X는 뭐라고? 3의 t제곱 플러스 n이라는 이 직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대. 그럼 자, R이라는 점의 좌표는 당연히 누구랑? 점 Q의 X 좌표랑 같겠죠? 3의 t제곱 플러스 n이 될 것이고 y 좌표는 뭐가 될까요? 여기에 x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 3의 t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들어올 거야. 맞아? 그러면 계산이 안 돼요. 로그 3의 t제곱 플러스 n 이게 바로 r의 좌표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가와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자, n이 1부터 50 사이에 있는 자연수니까 답은 50 이하. 그렇죠? 자, 그래 놓고 어떤 의미 아닌 실수 t에 대하여,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의미 아닌 실수 t에 대해서 t는 어떤 의미 아닌 실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 어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어떤이라는 거. 우리가 예전에 명제할 때 모든과 어떤의 차이, 모든 수 그러면 뭐 어떻게 돼? 전부 다를 의미하지만 어떤 수 그러면 어떻게 되니? 그 중에 하나 혹은 전부 다 이런 걸 얘기하니까 어떤 의미 아닌 실수, 그러니까 의미 아닌 실수라는 건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하나의 수, 그지? 또는 그 이상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하는 1과 50 사이의 자연수 n이 몇 개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계산해보자고. 문제에서 시키는 거. 자, PQ 얼마야? PQ는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은 y 좌표가 똑같으니까 3의 t제곱, 3의 n t제곱 플러스 n. PQ의 값은 얼마가 돼? n이 되는 것이고 플러스 자, RQ, R과 Q 사이의 거리 뭐가 돼? x 좌표가 똑같으니까 y 좌표. 여기 보면 얘는 로그 3의 3이 t니 요게 t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걸 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로그 3의 t제곱 플러스 n에서 t를 뺀 값. 이게 20 이상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식을 좀 정리해 봅시다. 이 t라는 값은 로그에서 어떤 값이지? 로그 3의 t제곱으로 바꿔줍시다. 이해가죠? 그럼 자, 로그 3의 t 플러스 n하고 로그 3의 t제곱이 빼기니까 이 값은 n 더하기 로그 3의 이거 분의 이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3의 t제곱 분의 t제곱이죠. t제곱 분의 n 하고 이게 20 이상이 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은 어떤 애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게 총 몇 개냐라는 건데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n은 이 값이 어떤 값을 가질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죠. 근데 n이 20 넘으면 이거보다 크겠지.
그치? 그러니까 n이 20 넘으면 이 값은 t가 어떤 양수니까 이 값이 로그 3의 1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얘는 0. 얼마 얼마 이런 값을 가질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n이 20보다 크면 일반적으로 이 값은 크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고민하냐면 선생님 그럼 n이 19일 때는 18일 때는 17일 때는 성립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자세히 봅시다. 뭘 볼 거냐면 지금 키워드는 뭐죠? 이거지. 1 플러스 3의 t제곱 분의 n이라는 이 녀석이 도대체 누구냐? 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게. ft라는 함수를 써보면 얘가 1 플러스 3의 t제곱 분의 n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이걸 다시 쓰면 얘는 이런 거야. 3분의 1의 t제곱에다가 뭐 한 거지? 앞에 자연수 n을 곱한 거고 여기다가 1을 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지수함수의 그래프고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니까 지수함수고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로축을 t축으로 하고 점근선이 y는 1이니까 1 이렇게 놓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t가 0일 때 y값, 이 지점의 값은 n 플러스 1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지? 어떤 의미 아닌 실수 t에 대하여. 그러니까 어떤 의미 아닌 실수 t에 대하여니까 이런 값이죠. 그럼 이때 어떤 의미 아닌 실수 t에 대해서니까 이 값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 n 플러스 1이라는 값보다 작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됐어요?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n 플러스 1이라는 거야. 이해가죠?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얼마야?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 있는 이 식의 관계를 이렇게 써볼게요. n 플러스 로그 3의 1 플러스 3의 t제곱분의 n. 이 값이 지금 2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값은 분명히 n 플러스 로그 3의 1 플러스 n. ft 대신에 1 플러스 n을 넣었을 때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됐죠? 다시 말해서 이 값이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 아닌 실수 t니까 선생님 이거랑 이거랑 무슨 관계예요? 그럼 어떤 의미 아닌 실수 t라고 했으니까 t는 의미 아닌 실수 아무거나 하나 넣어도 되잖아. 그 중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0이니까 여기다 0을 넣게 되면 얘는 1 플러스 t 이런 값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로그 3의 1 플러스 n이 20보다 크거나 같도록 만족하는 뭘 찾는 겁니까? n이 뭐가 있냐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봐봐. 얘가 20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n은 자연수니까 n이 20이면 되겠지. 21이어도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가까운 거. n이 19면 어떻게 될까? n이 18이면 어떻게 될까? n이 17이면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봅시다. n이 19잖아? 그러면 n이 19이면 이 값은 19 플러스 로그 3의 20이니까 이 값은 당연히 20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18로 바꿨어. 그럼 18로 바꾸는 거죠. 얘를 19로 바꾸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8 플러스 로그 3의 19가 대략 얼마입니까? 로그 3의 9가 2니까 얘는 20을 넘는 값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18일 때도 되겠네. 그럼 18, 19, 20, 21, 22 다 되는 거고 어디까지? 50까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17일 때 한번 봐봐. n 이퀄 17이다. 그럼 어떻게 되니? 17 플러스 로그 3의 얼마가 돼요? 18이 되는 건데 요 로그 3의 18이라는 값은 얼마입니까? 2점 얼마 얼마 하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17 플러스 2점 얼마 얼마 19점 얼마 얼마의 값을 갖으니까 이 값은 20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즉 n이 17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의미 아닌 실수 t가 오더라도 항상 20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족하는 t
n의 개수는 어디부터? 18부터 어디까지였어? 50까지 모든 자연수가 뭐가 된다고? 성립한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n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했으니까 18부터 50까지 총 몇 개? 33개의 자연수를 만족한다 라고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였죠. 그러나 이제 문제를 볼 때 문제 주어진 조건을 선생님 지금 문제 푸는 걸 잘 보면 어떤 조건을 보기 전에 문제를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정리합니다. 그 정리한 걸 가지고 주어진 조건에 단순히 식을 정리해서 이 식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제 정리를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의미하는 의미를 좀 잘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